뭐가 되냐? 자 11번부터 그냥 다 하면 돼? 47. 다 해? 진짜 다 해? 아니야. 17 빼고. 야 17번은 라이트 스탠 유형이 있었잖아. 네. 이건 안 해도 되지? 네. 이건 안 할게. 진짜 양심적으로 이건 니네가 해야지. 딴 건 해줄게. 14번? 빼요. 14번 빼요.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자, 하자 천천히. 자, 보세요. 11번은 기억하고 니은은 맞았다는 거 찾지 않았냐? 기억 니은은 중3 수준의 복이에요, 이거는. 근데 디귿이 헷갈리지. 네. 기억 니은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네. 괜찮아? 자, 그럼 디귿만 설명할게. 디귿이 왜 어렵냐면, 야,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게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써있는 게 나중에 니네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게 되면 4점짜리 문제야. 난이도 있는 문제.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유형 막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기억하고 니은은 쉬워. 근데 디귿이 항상 어려워. 그럼 선생님 기억 니은 풀고 그냥 디귿은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가 찍지 못하게 나와 있어요. 디귿을 풀어야지만 답을 낼 수 있어 무조건. 자, 그럼 얘도 그런 거야. 잘 봐. 이차함수가 제일 중요한 성질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칭성. 그래, 대칭성. 알고 있네. 그럼 봐. 거기 있는 식에서 자, x축하고 마이너스 2하고 5에서 만난다. 자, 그럼 대칭성을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축의 방정식 아니냐? 그럼 축의 방정식 채울 수 있지. 선생님, 거기 식을 다 모르는데요? 할 수 있잖아. 자, 구체적으로 식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하고 5의 정확하게 가운데점. 이 축의 방정식이냐. 계산은 어떻게 해? 더해서 반 나누면 되지 않냐.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x는 얼마?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기준으로 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거기에서 쓴 거기 3,c라는 점이, 자, c는 일단 이 식 자체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네. 자, 이거는 표준형이에요,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라고 불렀죠? 그때 일반형의 장점은 y절편 알기가 편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냐? 기억하냐? 그래서 y절편이 여기가 c란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왜 3,c라는 걸 줬냐? 이거가 2분의 3이 기준이에요. 그럼 생각. 대칭성이 이만큼 중요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2분의 3 떨어져 있는 거지. 2분의 3 떨어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잘 들어봐. 이 시점은 좌표로 따지면 0,c잖아. 이건 x좌표가 빵이에요, 빵. 그랬을 때 대칭성의 의미는 왼쪽으로 2분의 3 떨어져 있는 애와 반대편으로 2분의 3 떨어져 있는 애와 물감 묻혀가지고 데칼코마니를 하면 정확하게 만나야 되잖아. 그게 대칭성이잖아. 그럼 봐. 반대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갈까? 그럼 여기에 좌표는 얼마야? 3. 3이죠. 어? 근데 거기 문제에서 보기에서 말하는 3, x좌표가 3이잖아. 맞지? 3,c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점이 x좌표가 3인 점이, 자, 여기쯤이라고 해보자고. x좌표가 내가 그러면 이쁘게 안 그려서 그러는데 x좌표가 3인 이 점이 c를 지나니? 라고 물어봤어. 자, 그림 내가 이쁘게 안 그려서 그러거든. 조금만 미안. 참 이게 이쁘게 안 그리면 이런 문제는 풀기가 힘들어. 자, x좌표가 3인 점이 여기쯤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이 y좌표와 c하고 만나니? 라고 물어봤는데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난다고. 대칭성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이 대칭성 때문에, 자, x축, 자, x축이 된다. 축으로,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크기만큼 왼쪽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이의 두 점 자체가 데칼코마니랑 무조건 만난다고. 그게 대칭성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c면은 얘와 대칭의 위치에 있는 점의 y좌표도 무조건 c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점이 뭐가 된 거야? 3,c가 된다. 그래서 지난다가 맞아. 그럼 디귿은 맞는 보기예요. 알겠어요? 자, 뭐 갖고 풀었어? 그래서 대칭성으로 풀었지. 알겠어? 그림 한 번만 그려놔. 대칭성이 이만큼 중요해. 뒤에 가면 또 나온다. 언제 나올까? 이차 함수 안 배울 것 같죠 이제? 수학 하에도 나오고요. 2차 부등식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거기에 또 2차 함수 그림 계속 나와. 거기도 난 똑같이 떠들 거야.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대칭성이야 라고 계속 얘기할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기억 니은 이거 다 맞는 겁니다.
12번도 해야 되죠. 맞은 사람 뭐냐 이거? 맞은 사람. 이거 혼자 맞았어. 그래. 한 명이라도 있어서 미안을 호소하지. 어려워 근데. 자, x는 3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2차 함수가 직선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다. 이런 게 다 정보예요. 그 다음에 두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1하고 1이라. 자, 배운 게 뭐였냐? 두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입니다라는 건 알고 있지.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직선은 식을 다 아는데 2차 함수는 식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힌트 하나는 x에는 x가 3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범위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야. 그게 중3 논리죠 그냥. 이랬을 때 그러면 얘가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라는 것만 뭐라고요? 꼭지점의 y좌표가 3이라는 것만 알아요. 그럼 이것만 갖고 식을 세워야 돼. 자, 그러면 꼭지점은 표준형이랑 일반형 중에 누구랑 친해? 표준형하고 친하잖아. 그래서 표준형으로 식을 세우는 거야. y는 자 거기 a 문자를 썼지. 자 그럼 b라고 쓰자. b에 x 마이너스 자 x좌표 모르죠. 꼭지점 x좌표 모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x는 3에서 최대값이군요. 그러면 y좌표가 아니라 x좌표가 3이네요. 죄송. 자 그러면 괄호 안을 0 만드는 값이 3이겠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좌표를 모르니까 뒤에다가 뭔가 쓴 이게 y좌표잖아. 그건 알지? 모르니까 얘는 뭐 c라고 한번 가보자. 그냥 몰라서 식을 미지수 써가지고 세는 거야. 대신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해서 딱 2개를 썼어요. 더 쓰면 너무 힘들잖아.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줄이는 건 내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이거 하고 y는 x 플러스 1하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6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방정식으로 놓고 풀었을 때 자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꾸는 전형적인 고등적인 시각 두 개를 갖다 놓고 푸는 거니까 연립해서 푸는 거 맞죠? 그래서 b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c가 x 플러스 1과 같습니다라고 풀었을 때 얘의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6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bc를 찾아야 돼. 찾을 수 있을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전개해서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을 정리한 다음에 두 분의 형태를 알면 못 쓰면 좋다? 근각에서야 관계 써가지고 풀면 나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전개하기 좀 귀찮잖아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야 굳이 이게 또 선생님이 근각에서 글이 다 주어져 있으면 근각에서가 관계 쓰는 게 편해라고 얘기했지 무조건 써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야.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하세요. 일단 방금 말한 대로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써가지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방정식의 원초적인 개념은 근이 주어져 있으면 뭐가 가능하다고 했어? 대입해도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고 6 한번 대입해보고 그럼 뭐 할 수 있겠냐? 연립방정식이 나와요. 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을게요. 마이너스 1 넣으면 4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죠? 자, 문자 2개짜리 C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니까 9b 더하기 C가 7 이렇게 되지. 자, 연립방정식으로 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계산해보자. 빼면은 b는 마이너스 1이지? c가 16이냐? 네. 이렇게. 자, 근각에서 써도 되고요. 대입해도 되고요. 다른 방법을 좀 알려준 거야. 생각을 다양하게 해야 돼, 수학은 얘들아. 하나만 고집하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는 대입이 가능하다는 원초적인 개념을 썼어요. 자, 그럼 BC를 찾았다? 그때 Y는 AX의 그래프와 자, 그럼 B하고 C를 찾았으니까 넣어도 되겠네요. 자, B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C에다가 16을 넣고 자, Y는 fx라고 하는 건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하고 직선 2x 플러스 a가 얘와 2x 플러스 a가 한 점에서 만나길 말했죠.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고등의 아이디어로 접근해야겠지? 얘랑 얘를 갖다 놓고 풀고 교점이 하나니까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하나 가져가야 돼.
중분이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거를 전개해서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전개하자. 이건 어쩔 수 없이 전개해야 돼.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플러스 16이 2x 플러스 a니까 자, 넘겨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면 마이너스 7 넘기면 7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판별식 쓸게요. 짝수 판별식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되죠. 걔가 자, 근이 하나니까 중근 가져야 되는 거잖아. 0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답이겠죠. 응? 답이 이게 아닌데? 응? 어디 잘못했지? a 마이너스 1 저기 어디 잘못했나? 넘어올 때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네? 아, 잠깐만. A는 마이너스 1로 해요. A는 플러스. A는 플러스, A는 플러스, A는 플러스. 헷갈렸어. 마이너스 1 곱하기. 아이씨 어쩌라고? 헷갈렸어요. 그러면 뿔 마되니까 A가 11이네. 그치? 맞죠? 아, 죄송합니다. 하나 잘못했어요. 자, 11이 답이고요. 자, 접근하면 그 다음 거 하자. 여기는 문제 다 어려워 얘들아. 쉽지 않아. 우리 교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석 다음으로 어려워. 선생님이 뭐 수학 하도 진도 나가는 개념 교재 이걸 쓰고 수원도 이걸 쓰는데 내 의견이거든? 수학 하쯤 되면은 정석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정석이 더 이뻐요. 차라리 문제 풀거나 이런 거 미리 입장해 봤을 때. 그래서 수학화를 정석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 정석 해보고 싶지 않냐? 말로만 듣던? 어? 니네 별 감흥이 없겠지. 정석이 뭐예요? 정석하면 바빠할 것 같긴 해. 책 이름이 수학의 정석이라고 있어. 그거는 중등 교재가 고등 교재만 있어. 되게 오래된 그 책 팔아서 학교 세웠어 그 사람이 저자가. 그 학교 세웠는데 자사고 이름 까먹었다. 상상고. 진짜요? 상상고 교장인가 개표인가 아무튼 그거 그 사람이 그 홍성대? 아는 척하지. 걔 누구지? 홍성대인가 맞을 걸 이름 까먹었다. 그 사람이 학교 세웠는데 상상고 세웠을 걸. 내가 알기로는 그래. 책 판 돈으로 세운 거야. 책이 몇십 년이 됐거든. 선생님 때도 정석이 있었어요. 난 이제 정석 안 썼어요. 네. 그때 당시에 수학의 발표 같은 책을 썼어. 지금은 없어졌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정석은 뭐 이상하게 보면 공부하기 쉽게 생겼더라고. 한번 보세요 나중에. 책이 정말 옛날 책처럼 생겼어. 딱 보면. 그리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게 개념서잖아 정석이. 근데 개념 정리가 사실 깔끔하지 않아. 되게 좀 너저분해. 그래서 니네가 공부하기 좀 힘들 거야. 정석은 니네 한번 한 바퀴 돌고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좋은데 처음 공부할 때는 차라리 이 책이 좋아. 근데 이 책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 지금 이거 여기 풀어 문제 다 어렵잖아. 진짜 어려워요 여기 문제 다. 자, 다음 거 합시다. 직선이 이차함수의 두 그래프와 동시에 접한다. 자, 그럼 접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 생각은 이렇지 않겠냐? 교점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빵이 돼야 되는 건 이해됐죠?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식부터 바로 할게요. 이건 그래도 좀 할만하다. 이건 개념이 어렵진 않거든. 자, 얘와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바꾸자. 그럼 이거랑 갖다 놓고 푸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정리 바로 할게요. 넘겨가지고 하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m x 플러스 8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맞았죠? 그치? 자, 했을 때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자,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이니까 D1번이라고 그냥 이름만 좀 지워볼게. 그럼 얘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m의 제곱. 자, 마이너스는 없앴습니다. 마이너스 4 AC 한 개 중분을 가져야 되니까 0이 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플러스 4n 마이너스 32는 0이라는 웬 이상한 식이 하나가 나왔네. 자, 얘들아 공부는
똑같아 수학은.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 1차 방정식을 공부했을 때 가장 큰 수학적인 가치는 활용 문제 잘 푸는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 끝난 거고요. 수학적인 가치는 문자가 2개 있고 식이 2개가 있으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여기서 만약에 풀이가 멈췄으면 얘는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문자는 2개가 있잖아. 그럼 답을 못 내. 답을 못 내.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 여기 끝단은 나중에 가면 부정방정식이라고 나와. 우리 저번 시간에 3차 방정식 했잖아. 거기 맨 마지막 단원이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이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이런 거야.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면 식이 여기서 멈췄으면은 니네 생각을 이래야 돼. 아,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어디서 찾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공부인 거야. 공식 하나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가치는 뭐라고? 문자가 2개면 식이 반드시 2개가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럼 그걸 어디서 찾을까? 하나 더 있잖아. 자, 이거 여기다 쓰자.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자, y는 뭐였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4. 자, 이것도 2개를 방정식으로 푸는 거 맞죠? 자, 그럼 바로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m 마이너스 4 x 더하기 n 플러스 4는 0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자, 2번이라고 하자. m-4의 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중분 가져야 되니까 0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정리해 볼래? 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16은 이렇게 되죠. 잘 봐. 식이 2개잖아. 문자도 2개잖아. 선생님 차수가 2차인데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2차 차수가 2차인 연립방정식은 고등과정인데 아직 안 배웠잖아. 그럼 니네 수준에서 풀 수 있게끔만 나와. 정리가 가능하게끔. 자, 식이 2개가 있어요. 연립방정식 푸는 거 가관법 대입법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관법 대입법으로 푸는데 가관법을 좀 해보자고. 자, 그럼 1번하고 2번식을 적당히 더하든지 빼서 문자 하나를 소거시켜야 되는 게 가관법이잖아. 그럼 뺄까? 더할까? 뺄까? 네요. 저예요. 더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요? 야, 아는 게 그러더라고. 애라고 그냥 그렇다고. 더해 모를 수도 있지. 자, 그러면 바로 하자. m제곱 더하니까 2m제곱이고 해고가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8m하고 마이너스 8m 날라간다. 그 다음에 4n하고 마이너스 4n 날라간다. 그쵸? 자, 날라가는 거 지우자. 헷갈리니까. 날라. 자, 그 다음에 이거 16도 하나 날라가지. 얘랑 얘랑 빼면 날라가자. 16. 그렇죠. 그럼 남는 게 뭐 남아요? 마이너스. 얘에서 얘를 뺀 거잖아. 넘기면 16. 그럼 마이너스 에? 넘겨지지 않아요? 코에서 넘겨야 돼. 아, 마이너스 16이구나. 넘기면 그러면 16이지? 자, 맞죠? 자, 그래서 m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거기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냐? m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맨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거기에서 이걸 빼야 돼. 자, m 값 찾았고 n도 찾아야 되잖아. 자, 그럼 가관법 때 어떻게 했어? x를 찾으면 나머지 문자 y는 아무 식에나 대입해서 써야지.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를 1번식 또는 2번식에다가 아무데나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자, 똑같죠 방식이? 문자가 좀 치기 복잡해졌다 꺼내지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하고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냥 n은 계산하자. 계산하면 2-4 루트 2라고 나와요. 계산하면 자, 1번 또는 2번식에 대입하면 돼. 자, 그러면 n-n 플러스 2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냐? 2개 빼가지고 2를 더했으니까 2 더하기 2 아니? 아닌가? 날라가잖아. 그렇지. 그렇죠. 6루트이죠. 마이너스 보호 때문에 날라가죠. 아, 이루트구나. 이상한 게 들었어. 그렇게 이제 암산이 슬슬 주기 시작했군. 잘못 봤어요. 니네는 원래 장난이었는데 잘못 봤다고. 소문을 시작했는데 지명책 때문에.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힌트가 있죠. 5A 대 5B가 1 대 2 비율이래. 자, 그때 K 값을 구하여라. 양수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자, 여러분 선생님의 명언 있죠. 이 집만 하면 나오는 게 뭐야? 닮음이죠. 잘 봐라.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점이, 자 다시 말해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딱 그려놨다.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딱 그려놨다. 그럼 당연히 수직이죠. 자, 이렇게 됐더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되겠지. 두 개 닮음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닮음이가 몇 대 몇이냐? 1대 2다. 그럼 어디 대 어디 대 1대 2냐? 교점의 x좌표 요만큼하고 교점의 x좌표 요만큼하고 떨어져 있는 길이의 비가 마찬가지로 1대 2다. 자,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미지수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근을 이쪽 교점에 있는 x좌표를 편의상 근 하나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음수다. 그리고 알파는 당연히 양수 쪽에 있으니까 이건 부호가 플러스라고 해요. 그쵸? 그러면 떨어진 칸수는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2알파라고 놓으면 안 되고 반대 방향 음수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알겠어요? 그냥 2알파라고 놓으면 안 돼.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 나왔죠? 이식하고 이식을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의 두 근이 알파랑 2알파가 돼.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거고.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되지 않겠어? 얘랑 얘를 갖다 놓고 할게. 그럼 바로 하자. 자,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또는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오죠. 두 근의 대략적인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근과 계수하게 쓰세요. 얘는 해보자. 그렇게. 물론 대입해도 나오겠지만 얘는 좀 귀찮을 것 같아. 그러면 두 근의 곱을 먼저 해보면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알파를 했더니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의 제곱이 1이 됐네? 그럼 알파는 얼마 1인데 잘 봐. 내가 아까 알파를 양수라고 써줬잖아. 양수라고 써줬잖아. 따라서 얘는 빼야 된다.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럼 알파가 1인 걸 찾았으니까 구체적인 근을 그냥 찾은 거죠. 얘는 1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바로 나오잖아. 자, 구하는 건 뭐 계산하는 거냐? K 계산을 해요. 자, 이거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K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방정식의 근이 이것 또는 이거니까 아무거나 하나 대입하면 K 나오지. 그쵸? 그럼 얼마죠? 1인가요? 그렇지? 그래서 답이 1이에요. 자, 16번 합시다. 얘도 좀 어렵죠, 사실. 선생님이 주관적인 의견은 18번은 좀 할 줄 알아야 돼, 본인이. 이건 중3 문제라고도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좀 니네가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있다가 알겠죠? 자, 봐봐. 일단 16번 어려워. 범위가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다. 자, 일단 이건 범위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찾아야 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식에 꼭지점을 찾아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식을 일반형이잖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 표준형으로 바꾸자. 자, 바꾼 거는 그냥 써줄게요. 그냥 계산이잖아.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8분의 a 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나. 자, 그냥 바꿨어. 그럼 꼭지점이 4분의 a, 8분의 a 제곱 더하기 뭐라고 해요? 자,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땐
요 범위 안에 요 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지라고 했는데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마이너스 A랑 A잖아. 그 사이에 4분의 A가 있을 거 아니야. 자, 4분의 A가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가 큰 숫자잖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거는 우리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이렇지. 자, 얘는 최고 차항에서가 무슨니까 위로 고르기인데 축의 위치가 4분의 A란 말이야. 그러면 4분의 A를 대입했을 때의 Y값이 무조건 뭐가 돼요? 최대값이라고. 그게 문제에서 뭐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래. 자, 그러면 최대값이 꼭지점의 Y좌표니까 그때의 Y좌표인 8분의 A제곱 더하기 5가 최대값이야. 자, 이거 그냥 찾을 수 있지.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찾아요?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최소값이 되죠. 멀리 떨어져 있는. 야,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범위가. 그러면 양 끝에 있는 마이너스 A와 양 끝에 있는 A 두 개 중에서 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누구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쵸? 마이너스 A가.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A가 했을 때 마이너스 A를 대입했을 때의 Y 값이 다시 말하면 F-A 값이 최소값이 된다. 자, 할 수 있겠니?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어. 여기다가 넣자 그냥. 자, 그럼 F-A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5네죠. 자, 이게 최소값이에요. 자, 근데 두 개를 더한 게 13, 마이너스 13이네. 자, 더해봅시다. 여기 두 개를. 자, 더한 거 8분의 A의 제곱 더하기 5와 자, 마이너스 그냥 처리하자.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5를 더한 게 마이너스 13이래요. 자,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숫자 귀찮다. 8, 3, 24 마이너스 28분의 마이너스 8분의 23 A의 제곱. 근데 1차항이 없네. 그러면 10이니까 넘어가면은 23 마이너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인데 23이 날라가네요. 통으로 다. 그럼 A의 제곱이 8이니까 A는 얼마 2루트이네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양수 A 값이니까 자, 이거 빼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답이 2루트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는 너네들한테 바라는 건 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것까지 했어야 돼. 이것까지 했어야 돼. 아무리 안 했어도 얘네가. 고민을 많이 해봤다 치자. 여기까지 만약에 전개를 못했다 그럼 니네 공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어요? 꼭지점의 좌표랑 관계 있는 건 무조건 표준형이라고. 그건 중3 아이디어야. 그럼 최소한 주어져 있던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 보기는 했었어야 된다. 거기까지 만약에 안 돼 있었으면 그건 반성이라고. 알겠죠? 꼭지점은 표준형이야 무조건. 이걸 다 하길 바라지 않아 아직 얘네들한테. 어려워. 근데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까지는 니네가 해야 돼. 자, 17번은 안 해도 된다 했지? 자, 18번 해보자. 이건 주관적인 의견으로 별표를 하나 딱 쳐놓고 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정도 진도 나가는 거면 이 문제는 자기가 좀 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내 주관적인 의견으로 생각해요. 야, 욕심이야. 나의 욕심. 자, y는 x고 식은 쉬워. 자, 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CD의 넓이의 비가 1대2래. 자, 그때 그리고 대각선의 길이, 자, 대각선 요거야. AC의 길이가 6루트5래. 자, 그때 사다리꼴 전체 넓이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생각해보자. 넓이가 1대2라고 했죠? 야, 그럼 생각. 빗근친 삼각형하고 빗근만친 삼각형하고 공통점 하나만 얘기해보자. 삼각형이요 말고 똑같은 게 하나 있지. 똑같은 게 하나 있지. 높이가 똑같지. 뒤집어져 있다 뿐이지 높이가 똑같지. 이해됐냐? 그러면 잘 들어. 높이가 똑같으면 뭐가 되냐면 면적의 비가 1대2야.
근데 높이가 똑같아. 그럼 반드시 뭐가 1대2가 돼요? 밑변 그렇지. 밑변의 길이가 1대2가 돼야 되잖아. 이게 사실 언제 배웠어요? 2학년 때 2학년 과정.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면 두 삼각형의 면적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거를 뒤집어 놓은 거야. 응용이죠, 그러니까. 자, 그럼 알았다? 밑변의 길이가 1대 1에. 그 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비가 1대 1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길이를 하나도 모르지. 하나도 모르지. 물론 사다리꼴의 면적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녹색하고 주황색의 길이 어차피 다 계산해야 돼. 그래서 미지수를 쓰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A로 놓으면 얘는 2A가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이 점에 X 좌표만 A라고 놔도 돼. 아무거나 해도 돼. 자, 편한 걸로 하자. 만약에 이게 A면 녹색의 길이는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대칭성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지? 그럼 반대편으로 A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칭성이니까. 그래서 녹색의 길이는 2A라고 해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주황색은 2배 관계가 돼야 되니까 4A가 될 거고 그 4A가 절반 나눠 떨어져 있는 거 아니겠냐? 그 말은 요 점의 X좌표는 2A가 돼야 되겠다. 됐어요? 대칭성이야. 아, 제가 계속 나오잖아. 야, 근데 이게 왜 있을까를 의심해야 돼, 얘들아. 저걸 써먹어야 돼. 잘 봐. 자, 대각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써먹기 위한 도구를 뭘 써야 될까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아마 막혔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생각하는 애도 몇 명 봤는데 이거를 써먹기 위한 방식이 뭐가 있을까 해서 자, 꼭지점이란다. 이 점하고 이 점의 X좌표를 각각 A랑 2A라고 내가 지금 찾아본 거 아니냐?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돼요? Y좌표, 자, 이거 지우세요. Y좌표. A를 대입한 게 Y좌표일 거 아니야? 아까 Y는 X제곱이었으니까 자, 2점의 Y좌표는 A제곱이고 2점의 Y좌표는 4A의 제곱이겠죠. 일단 생각은 이렇게 한번 해봐. A 찾으면 변의 길이 다 나와. 그쵸? 그리고 사실 이거 전체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도 알아야 돼. 높이도 알아야 되지. 그치? 근데 아까 내가 점선으로 표시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인 거잖아. 그럼 그거는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A 제곱 그렇죠. 4A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3A의 제곱이라고. 자, 이로써 명확해졌지? A 찾으면 변의 길이 높이 다 나와. 그렇죠? 그럼 저 A를 어떻게 찾을까? 얘를 써먹어야 돼. 그럼 현재 그림에서 뭐를 써먹어야 될까요? 자, 그림 잘 봐봐. 내가 보조선 그리고 주황색, 빨간색을 설명하느라 쓴 거고 X좌표, Y좌표 표시하기 위한 선본들을 딱 그려보니까 뭐가 하나 딱 만들어지냐면 피타고라스를 쓰기 딱 좋은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피타 입장에서 6루트오는 빗변이죠. 네. 자, 그럼 봐라. 빨간색 삼각형 옆에다가 떼서 그릴게요. 헷갈리니까. 피타, 자,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의 역할을 하는 3A의 제곱이죠. 맞냐?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자, 이거 보세요. 얘도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A면 요 점의 X좌표는 원래는 마이너스 A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A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A잖아. 그럼 요 사이가 몇 A야? A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A 떨어져 있어요? 3A지. 그래서 여기가 3A의 제곱이야. 자, 해보고 나니까 어때요? 변의 길이가 똑같다.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이니까 계산할 거니까 나온 거지. 자,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 기억하냐? 네. 기억하냐? 그냥 쉽게 숫자가 나와.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얘가 실제 길이가 6루트 온 거니까 자, 2대 1 비율이에요. 그러면 3A의 제곱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비율상. 비례식 바로 안 한다고. 6 루트 5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맞지? 거꾸로 가는 거잖아. 거꾸로 가는 거야. 루트 2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3루트 15죠.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루트 10이다. 선생님! A를 구해야 된다면서요. 높이가 문제가 생겼지. 높이가 그럼 잘 봐라. 이거 사다리꼴의 면적 계산하려면 아랫변의 길이가 2A지. 자, 전체 면적. 윗변의 길이가 4A지.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야? 3A. A를 찾아야 되나? 그냥 높이가 없는데요. 높이 구하는 거야? 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 안 구해도 되죠? 네. 그치?
자, 그럼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0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알아서 3루트 10. 여긴 줄. 쉽시다. 정보성 루시 아니야. 자, 19번 할게요. 19번 문제가 우리 라이트센 유형의 맨 마지막 거. 값이 주어진 특정 값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세요. 라이트센 B단계 마지막 유형이라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 이거를 작년에 수업했던 애들은 풀지 말라고 했는데 왜요? 어려우니까 왜 쟤는 풀라지? 이제는 해야지. 그럼요. 자, 점이 어떻게 움직였냐면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만 움직였대. 그럼 잘 들어봐봐. 자, P점의 위치가, 자, P점이 대충 뭐 책에는 여기 좀 있네요. A, B라고 줬어. 자,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P점은 이 그래프 위의 점이잖아. 그럼 대입해도 되죠. 그렇지? 그럼 대입해봐. 대입했더니 무슨 모양이냐? A랑 B의 관계식이 딱 만들어졌어. 라센에 니네 이런 거 있었잖아. A 플러스 B가 2일 때 A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요? B는 2-A로 정리해서 대입한 다음에 얘를 A에 관한 2차식으로 바꾸고 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지. 표준형으로.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B 대신에 얘를 대입해도 되는 관계식을 주어준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라센에는 이쁘게 식을 줬고 어려운 문제일 때는 관계식을 찾아내게끔 준단 말이야. 그게 난이도 올리는 거야, 수학이. 이런 건 이쁜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쁜 문제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풀 때 범위가 항상 나와 있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저 점이 움직이는 걸 왜 줬을까? 시작점이 잘 봐라.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움직인 거잖아. 그쵸?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 3A 더하기 2B 플러스 1이래요. 자, 3A 더하기 2B 플러스 1이래요. 18번 들리셨는데요. 어? 답이 아니라고. 아무것도 싫어. 뭐라고? 이거 아무것도 싫어 안 돼. 말을 해야지. 사람은 빨리 말해야지. 그니까. 기분 빠지게. 저거 아래 땅이 그 지적장 같은 아래쪽에 있는 게 그냥 3회야. 네. 아주 약간 예상한 게 있어. 아 그러네. 진짜. 그냥 사람. 네. 하면 되죠. 하하하하. 가자. 어쩐지 그림이 너무 아주 약간 그림이 직각이 생각나는. 좀 삐렸어. 자, 들어간다. 피타를 해야겠네. 어쩔 수 없이. 자,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였냐? 6루트 5죠. 자, 뭐 해야지 뭐. 3A의 제곱에 제곱 더하기. 자, 3A야 그냥 그러면 3A 5의 제곱이니까 80이 되죠. 자, 그럼 이거 모양이 뭐냐면 9A의 4제곱 더하기 9A의 제곱은 80이야. 이거 보기차 방정식이다. 저번에 개념했죠 우리. 선생님 보기차 방정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아, 아니라 180 아니에요? 네? 180 아니에요? 제곱. 네. 자, 그럼 A의 4제곱, A의 제곱은 20이잖아. 근데 보기차 방정식이 사실 그때 내가 써준 개념을 몰라도 치환한다는 거는 사실 중등 과정에도 있었어. 응용 문제에서. 그래서 A 제곱 어차피 알아야지 대입해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를 치환하지 말고 바로 하자. A의 제곱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20은 0이니까 4, 5 넣고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되죠. 맞나요?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자, 당연히 얘는 아니겠지. 그치? 따라서 A의 제곱이 4니까 4 대입하면은 12냐? 12는 맞냐? 네. 맞아요? 네. 그렇네요. 네.
이상했으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를 하려면 중요한 거. 제일 앞에 앉았으면 그런 걸 해야지. 얘 나보고 비웃었을 거 아니야. 쟤 틀렸네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딴 생각 알면서도 저한테 말하래요. 해야지, 알려줘야지. 자,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이거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의 차를 물어봤어. 야,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풀게 되면 이렇게 돼. 봐봐. 의심을 해야 돼. B 대신에 A의 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를 대입해야 된다까지 느꼈어. 대입했어. 그럼 계산해봐. 3A 플러스 자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플러스 1이 되니까 자 2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됐단 말이야. 자 최대값 최소값은 꼭지점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뭘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그럼 바꿀게요. 자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써줄게. 2에 A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플러스 8분의 31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한 거는 범위 따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쭉 계산했다?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최소값이 얼마? 꼭지점의 y좌표인 8분의 31이네까지는 찾았어. 그래 뭐 그렇다 치자. 근데 문제에서 뭐를 물어봤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물어봤어요. 문제가 생겼지. 최소값은 찾았는데 최대값은? 응? 못 구하잖아. 뭔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뭐를 놓쳤을까를 봤더니 고려하지 않는 게 뭐냐면 P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배운 거에 따르면 물론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느낌적으로 아, 범위에 제한이 있겠구나 라는 걸 의심을 해야 돼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범위에서는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꼭지점의 y좌표가 무조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었어. 그때 부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 위로 볼록일 때는 최대값은 주어져 있으나 구할 수 있으나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근데 문제에서 딱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다 물어봐. 그럼 중등 범위가 아닌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범위가 제한이 걸리겠구나 라는 걸 의심하고 어떻게 범위에 제한이 걸릴 거를 여기에서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럼 식 자체가 굳이 따지면 이거는 A에 관한 2차식이죠. 그럼 A가 그냥 X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그림을 통해서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찾아내야 돼. 자, 근데 점이 움직이는 구조를 보시면 A는 X좌표 같은 애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 그때 X좌표, 다시 말하면 A점이 여기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움직이지. 점의 X좌표, 점의 X좌표. 시작이 0, 뭐에서부터 시작했잖아. 그래서 뭐, 0에서 끝났잖아. 근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게 뭐냐면 이차 함수는 다 주어져 있거든. 이거 인수분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꼭지점에 방정식의 실근이 x축하고의 교점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A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만 변하는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식은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여기에다가 자 A가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라는 범위에 제한이 있다는 것까지 써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봐라.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 했지. 범위 안에 있나요? 아, 꼭지점의 x좌표가 4분의 3이잖아.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최소값인 거 문제 없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자, 그럼 4분의 3이니까 누구랑 더 멀리 떨어져 있냐? 2가 더 멀리 떨어져 있죠? 1보다 좀 작은 쪽이 있잖아 얘가. 그러니까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식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여기에다가 2 대입하면 된다. 여기다. 됐어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7 나와. 자, 그럼 두 개 더, 4구나?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되죠? 그럼 7, 8에 56이니까 8분의 25가 나와요. 25잖아. 네. 최대값에서 최소값 뺀 거 8분의 25야. 자, 652 하자. 자, 보세요. 자, y는 ax의 제곱 bx 더하기 c. 이 그래프는 자 꼭지점의 좌표를 줬네요. 어마어마한 힌트 아닐까? 꼭지점의 좌표이고
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의 거리가 6칸 떨어져 있대. 자, 그러면 잘 봐. 일단 초고차항 계수를 문제에서 보니까 A죠. 자, 얘는 근데 표현상 일반형이잖아. 아까 얘기했죠. 꼭지점은 누구랑 친해? 표준형하고 친하죠.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돼. 문제에서 초고차항에서 A라고 돼 있으니까 A라고 써주고 괄호 안을 0 만드는 숫자가 1이고 꼬랑지 붙어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 식을 세우고 그랬을 때 얘가 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문제에서 교점이 두 개라는 사실은 주어졌잖아. 그럼 이거이든지 관계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게 일단 6이 떨어져 있다는 거는 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정보를 잘 봐. 꼭지점에 x좌표가 주어져 있다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죠. 왜? 꼭지점에 x좌표가 추계방정식을 뜻하는 숫자랑 동일하잖아요. 그 말은 추계방정식이 x는 1이 되면서 대칭성이 또 나온다. 자, 1 기준으로 양 끝에 점이 6칸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3칸씩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1에서부터 얘는 3 더해서 4가 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교점, 추가고의 교점을 잡히면 찾아버렸죠. 자, 또 배운 게 뭐예요? x축하고의 교점. 자, 다시 말하면 x절편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방정식의 실근이었잖아. 자, 그럼 해보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함수지만 어떻게 바꿔? 방정식으로 바꾸자. a의 x-1에 두고 마이너스 1은 0의 실근이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는 거라고. 자, 근데 구하는 게 A, B, C를 다 계산하는 거네. 자, 그럼 어차피 이 식에서 A만 찾으면 전개한식에서 바로 A, B, C 다 계산 가능하겠지. 그럼 A만 찾아보자. 그러면 방정식의 두 근이 요거니까 아무거나 하나 넣으면 되지 않겠냐? 4 넣어보자. 4 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A는 1이 돼서 A가 9분의 1이에요. 자, 그럼 B하고 C는 9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전개하면 되겠죠. 자, 전개한 거 그냥 써줄게. 전개하면 Y는 9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2X 9분의 8입니다. 대놓고 선언할게. 시험 문제 될 거야. 알았냐? 강조하지 말라고 이것들. 아유 진짜. 야, 내가 강조했던 건 다 낼 거야. 대칭성 떠들었던 거. 아까 문제 풀 때는 내가 3번 얘기했죠. 다 낼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알았냐? 찾아봐. 자, 그럼 ABC 나왔으니까 자,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3 나와. 계산하면. 자, 653 해요? 모르는 사람? 없어? 안 한다. 그러면 653 한다. 3이에요 마이너스 3이 아? 그냥 3인가? 뭐가? 그냥 3이구나. 답이 3이라고. 예. 아, 진짜. 소주도 못 보더라고. 자, 그러니까 집중을 안 해서 자, 너나 잘하시고요. 집중했어요. 자, 이것도 볼게요. 가족권을 보니까요, fx는요, 자, 이거 2차 방정식인 거죠? 2차 함수였는데, 능령으로 바꿨으니까 2차 방정식이야. 자,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래. 그럼 가족권에서만 묶어봤을 때, 식을 세워보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라는 얘기는, 자, 2차 함수 식 세우기 중에서 x축하고의 두 교점이 주어져 있으면 식 세우는 방식이 이거였잖아. a의 x-알파, x-베타 이거였잖아. 그렇죠? 근데 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2하고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세우는 게 식 세우는 방식이잖아. 됐어요? 네. 자 그때 나조건은 5에서 8까지의 범위에서 최대값이 82다 라고 했다. 자 A를 일단 모르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나에서 구간에 제한이 있으면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뭐였어? 꼭지점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했잖아. 그럼 일단 꼭지점이 알아내보자. 이건 표준형도 아니고 일반형도 아니잖아요. 표준형으로 바꿔. 꼭지점 무조건 표준형이에요. 알겠냐? 자 그럼 바꾼 거 그냥 써줄게. A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돼. 자 물론 얘는 2차 함수니까 이게 서술형이면 A는 0이 아니다라는 것도 원래는 써야 된다. 알았죠? 자 그럼 봐봐.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모르지. 그리고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야.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9a인 것까지 찾았어요. 그럼 범위가 5에서 8까지야. 그럼 일단 범위 안에 꼭지점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면 그 어디 범위가 이거였잖아. 5에서 8일 때, 자 범위에 안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었어? 양 끝에 있는 숫자를 각각 대입했을 때 큰 숫자면 큰 숫자 나온 게 최대값이고 작은 숫자 나온 게 최소값이었단 말이야. 따로 외울 필요가 없었죠. 꼭지점이 안 들어갔을 때. 근데 문제는 아래로 그리는지 위로 그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조건이 더 이상 안 나와. 왜 교육청 기출인지 여기서 느껴야 돼. 아무것도 없죠. 자 여러분 경우의 수를 왜 배웠냐면 아까 내가 연립방정식을 배운 가치를 얘기했지. 연립방정식 가치 뭐라 그랬어? 문자 2개짜리 식을 니네가 하나 찾았으면 식을 반드시 하나 더 찾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 문자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를 배운 가치는 뭘까요? 왜 배웠냐 경우의 수? 좀 그딴 거 생각 안 해봤죠. 그냥 진도 나가니까 했지. 100점 안 맞잖아 근데. 그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난 100점을 기대하지 않는다니까. 자, 왜 배웠냐면 경우의 수가 사실 수학적인 가치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자 현재까지 사건이 여기까지 발생했다. 그 다음 뭔가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A를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막혔어. 그럼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A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뭐뭐 있을까요? A는 숫자죠? 근데 문제에서 2차 함수니까 0은 절대로 아니라고 써놨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양수가 될 가능성. 다시 말하면 양수일 경우의 수 또는 음수일 경우의 수 두 가지 사건밖에 없단 말이야. 경우의 수가 이런 거 아니냐. 자,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두 사건을 각각 나눠서 푸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A가 음수일 때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음수라고 생각하고 위로 볼록을 그려봐봐. 자, A가 0자 잡으면 위로 볼록이잖아. 근데 축은 1이야. 5에서 8까지래. 그러면 5가 여기쯤 있고 8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5가 여기쯤 있고 8이 여기쯤 있을 거야. 그럼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여기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대입했을 때 큰 값이 최대값, 대입했을 때 작은 애가 최소값이라 그랬잖아. 그쵸? 근데 뭐라 그랬어? fx의 최대값이 80이래. 그 말은 위로 볼록일 때는 x에다가 5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 80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원래 식이 이거다? x에다 5를 대입해봤다? 그러면 대입하면, 자 이거 계산 좀 해보자. 5 대입하면 4, 4, 10, 6이 a 마이너스 9a가 80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계산하면 a가 7분의 80이야. 약분이 안 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A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쭉 풀어서 있겠다. A가 7분의 81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이거 사실 언제 이런 거 많이 했냐면 방정식 단원에서 이런 거 있었죠. X가 0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방정식을 풀었어. 앞에 썼던 거야. 이거 니네 시험 문제였어. 오늘 제 시험 본 사람들 특히나. 했을 때 X가 0보다 작다고 가정하고 그 구간을 나눠서 X를 계산했더니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두 개가 답이 됐냐? 아니지. 얘는 답이 안 되지. 이유가 뭐예요? 이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똑같은 거야. A가 0보다 작다는 게 마치 절대값 문제 풀 때 X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풀었을 때 커트됐던 근이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0보다 작다고 풀었는데 A가 뭐가 나왔죠? 양수가 나왔죠. 그러면 가치가 없어. 얘는 답이 안 돼. 얘는 답이 안 돼. 논리가 똑같아.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여기 있어요? 야, 그럼 두 번째 사건 뭐야? 0보다 클 때. 야, 수학은 진짜 완벽으로 추구해야 잘할 수 있어. 고등학교는 대충 하지 마. 알았어? 자, 볼게요. 내가 왜 이렇게 떠들는지 좀 이해 좀 해라. 알았냐? 나는 그냥 문제 풀어주고 진도 나가면 돼. 그게 다가 아니야. 난 이반 진도 빨리 뺄 생각이 없다니까. 지금도 빠른데 뭐하러 더 빨리 빼? 선생님 진도가 느려요. 다른 반을 가세요. 저쪽 영재반이 있어. 화목반에. 그걸 보내줄게. 영재반에도 우리랑 진도가 그렇게 차이 안 나. 하나, 세 단어밖에 차이 안 나. 많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 개가 어렵거든. 그 세 개가 어렵고. 그 저반은 정석해요. 선생님 정석하고 싶어요. 가세요. 정석치 정석. 여기는 영재반이라 정석치 싫어. 애들도 몇 명 없어. 가서 집중 교육을 받고 싶다. 가세요. 소개해줄게.
자, 잘 들어. 진도 빼는 게 우선이 아니야. 그 반이 영재 반이니까 빨리 하는 거고. 우린 영재가 아니잖아요. 영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A가 0보다 클 때 그럼 무조건 답이 나와야 돼.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잖아. 자, 축은 어디였어요? X는 1이에요. 그러면 5에서 8까지니까 5에서 8까지니까 숫자 따로 안 쓸게. 요 범위만 활용하는 거고 누구 대입했을 때? 8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 자, F 8이 80이에요. 자, 8 대입하면 계산 벌써 했냐? 40A가 8이 나오는 건가? 그래서 A가 2라 나와서 확인해야 된다고. 2 나왔는데 앞에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야. 들어가죠 거기에. 그러니까 얘는 답이라고. 절대값 방정식이랑 뭐가 달라 이게? 똑같잖아 방식. 알겠죠? 중학교 때는 이런 걸 안 했다고 잘.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고. 자, 그럼 답은 A 찾는 게 아니잖아. F-5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그냥 2를 집어넣고, 자, 5 대입한 거 찾으면, 마이너스 5 대입한 거 찾으면 되죠. 얼마냐? 54요. 54냐? 그래서 54로. 빨라 스킨. 오랜만에 됐다. 그렇죠. 사실 성품이 다 이건 좀 어려워 사실. 잘 봐. 조만간 여러분들 보겠네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닮음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이런 그림 어디서 많이 봤냐? 일단 직각삼각형 단원도 나오니까 거기서도 좀 봤을 거고. 삼각형에서 내부에 평행선이 있는 그림 중에서 특이한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인데 내부에 평행선이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단 말이야. 닮음 단원에서. 조만간 하겠죠 여러분 일품에서. 다른 반 일품 닮음 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에 한 문제 빼고 다 풀어주고 있어. 우리 반하고 진도 비슷하게 나가는 허목토반. 그 반 내가 심화를 내가 하루에 챕터 하나밖에 못 나가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굳히기? 포기하고 다 풀어줘. 니네도 그럴 거야. 그럴 거 같냐? 다 어려워. 진짜 어렵거든. 자, 왜 얘기했냐면 닮음을 좀 써야 돼. 잘 봐. P점이 여기 있다고 쳐. 물론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더하세요.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부에다가 평행선을 그리시는데 보조선을 그리시는데 이러면 왜 좋냐면 여기 직각삼각형이지.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리면 여기도 직각이 되지. 그럼 뭐가 좋냐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잖아. 그럼 뭐가 좀 좋냐? 여기에 있는 얘가 여기에 새로 생긴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빗변이야. 근데 빗변을 제곱한 거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빗변 제곱한 거 공식 배운 것 중에 뭐랑 좀 친밀성이 있어요? 피타. 그래, 피타 쓸 수도 있어. 피타 쓸 수 있어. 얘도 제곱이었잖아. 그럼 얘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빗변이잖아. 그쵸? 그럼 피타가 좀 의심이 된단 말이야. 이게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수학적인 감각으로 찍는 거야. 자, 그러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잖아. 그럼 계산해야 되는 게 얘의 제곱값을 모르니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으로 나눠서 계산해야 돼. 그게 같다는 게 피타고라스잖아. 근데 문제는 이 길이도 모르고 이 길이도 모르잖아. 문제가 또 생겼죠. 첩첩산중이지. 그래서 모르는 거 하나를 미지수로 넣는 테크닉을 한번 써보자. 얘를 그냥 A라고 따보자. 넣어보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잘 들어라.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을 그렸으면 닮은 공식이 다 돼요. 다 알지? 알지? 뭐 있어? 요것도 요거가 요것도 요거가 요것도 요거가 같다. 또 뭐 있어요? 요것도 요거가 요것도 요거가 같다. 기억하죠? 제일 많이 쓰니 이거 두 가지였단 말이야. 그럼 저거 중에 그 A, B. 자, A 대 여기 있는 2가 네? 왜 1이야? 해본 적이 아, 이거 중점 같아서 1이라고 했어? P는 움직여 인간아. 고정이 아니야. 아니야? 너 중점점 지켰다고 반 나눴어 또? 그러면 안 되지. 자, A 대 2가
자 이거 피타 쓰면은 이 길이는 계산할 수 있잖아. 얼마냐? 4죠? 그렇죠? 얘가 A 대 2가 4 대 A 대 2가 잠깐만 헷갈린다 갑자기. 이것 때문에 자 4 대 4가 아니지. 요것 대 요건데 사실 이 길이도 지금 모르지. 그럼 이거 말고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보자. 이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좀 어려워. 그럼 뭐가 되냐면 B 대 A, B, B 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2 루트 3 마이너스 B 되죠. 그쵸? 그게 2 B 대 2 루트 3 마이너스 B가 이 길이도 못 구하네. 자 그럼 다시 합시다. 죄송해요. A 대 2가 이거를 계산할 수 있지. A 대 2가 B 대 순서를 잘못 생각했어요. 부분의 전체 공식 요걸로 자 A 대 2가 요거 대 요거 이게 닮은 공식이잖아. 그럼 B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내가 설명을 위해서 문자를 2개 쓰긴 했지만 주목해야 되는 문제는 애초에 몰라서 논 미지수 A밖에 없어요. B라는 건 구체적으로 나중 가면 다 사라져. 자 봐봐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계산하면 루트 3A냐? 그래서 B 대신에 루트 3A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거 뭐 사실요 별거라 피타고라스 수준에 이거 기억하냐? 여기가 지금 현재 길이가 2지 여기가 2루트 3이지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지 피타고라스 수준에 2대 1대 루트 3 있었지 그걸로 써도 돼 여긴 고등과정이니까 피타 써도 되잖아 3하는 거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이것 대 이거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을 곱해가지고 계산해도 돼 나는 2학년 니네 지금 2학년이니까 닮은 걸로 설명한 거야 나 잠깐 피타라도 혼동해서 그래 자 그럼 여기가 루트 3A다? 그러면 뭐를 알 수 있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랬죠 이쪽에 세로 표시한 거의 제곱을 알고 싶은데 그게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비변이고 피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으로 바꿔서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니네가 좀 알아내야 되는 변의 길이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알아내야 돼 근데 그게 B가 루트 3A라고 했으니까 전체 변의 길이 2루트 3에서 루트 3A를 빼도 되죠 빼면 되죠 야 그럼 다 했다? 동그라미 친 거에 제곱하면 계산해 볼래? 동그라미의 제곱 플러스 더하기 맞죠? 그렇지? 세모의 제곱 자 이게 뭐가 되냐면 동그라미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라네 피타고라스 그래서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3A의 제곱 이렇게 되지 동그라미 친거 그 다음에 세모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하고 같지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좀 귀찮아 숫자가 2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A의 전체 제곱과 같다라고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전체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이거 그냥 계산해야 돼 얘들아 전개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x에 관한 2차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를 그냥 해줄게 정리하면 8에 a-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5 이렇게 나와 정리했어 그냥 정리했어 선생님 초고차익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블럭이고 호기점의 y좌표가 2분의 15니까 답은 그러면 2분의 15겠네요 보기를 보니까 2분의 15가 또 있네 그럼 답은 4번인가? 4번은 맞아요 답은 4번이야 맞는데 자 이거 객관식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고등과정에서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는 걸 공부했어 그럼 사실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었다면 물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 그렇지만 서술형이었다면 범위에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의심을 해야 돼 사실 니네가 이번에 1차 함수 시험 범위에 들어간 학교가 이제 그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간 학교도 있는데 1차 함수 활용 문제도 사실은 범위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아까 앞반에서 수업했던 건데 P점이 여기 있을 때 A, B, P의 면적을 관계식을 찾으래 P가 뭐 1초에
2cm씩 움직여. 이 방향. 전체 길이가 6이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4죠. 그러면 B에서 C까지 움직일 때 1차 함수 식 세우세요. 그러면 식이 뭐라고 나왔다? 근데 답 쓸 때 이렇게 쓰면 틀렸단 말이야, 니네. 왜 그러냐면 B에서 C까지 움직일 때 시간을 x라고 했으면 x 값의 범위에 제한이 걸렸단 말이야.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면 여긴 시간이 안 흘렀어요. 0초예요. 근데 여기에서 6cm 거리만큼 가려면 3초 걸리지. 초당 2cm. 그래서 3초까지만 지금 방금 세운 관계식을 쓰세요라고 답에다가 원래 이 x의 범위까지 써줘야 된다고. 니네 범위 안 들어간 사람들 이거 다 주의해야 돼. 니네 학교 안 들어갔나? 네. 부안중 안 들어갔나? 다 들어갔나? 부안중 활용 안 하잖아. 응. 니네도 안 들어갔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서술형에서 감점 요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함수에서 니네가 활용 공부할 때 범위에 제한이 걸리는 걸 이미 했어. 근데 그걸 일어나서 한 건 이 단원이 처음인 거야. 2차 함수에서 특히. 2차 함수 활용도 사실 범위에 제한이 걸려요. 그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와. 근데 일어나서 하진 않았단 말이야. 자, 근데 원래는 찾아야 돼. 그럼 A가 어디 있던 거죠? 요거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봐라. A의 길이가 P점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막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럼 P점이 위로 올라가면 A가 점점 줄어들지. 그럼 어디까지 줄어들어? 0까지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A가 사실은 0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길어지면 어떻게 돼? 점점 P점이 아래로 내려가면 계속 길어지면서 2까지 길어지지. 그래서 범위가 0에서 2까지라는 거를 원래는 써줘야 된다. 이거 써야 돼. 안 쓰면 감점 요소. 자, 근데 범위 안에 꼭지점에 y좌 x좌표가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최소값은 뭐 얘 볼 것도 없이 그냥 답이 얘가 돼. 근데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는 건 꼭 표시해야 된다.